진해원 검사, 공직자의 시민 협박과 사과 요구, 이지매,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집니다.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시민이 공무담임권 행사를 위해 경기도 산하 기관에 응모해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하고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도 아닌 중앙기관인 국회의원들과 극우 언론사들이 나서서 집단 이지매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막말 대잔치 집단 이지매를 방어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시민에게 도저히 맞서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공무담임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전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주택공사 사장으로 지명됐을 때 사퇴하라고 한마디라도 했나요? 부동산 투기자는 보호 대상이고 그들의 공무담임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공무담임권은 포기하도록 협박해야 합니까? 자기는 비리 전력자를 계속 채용하지 않았나요? 비리 전력자는 괜찮고 자기가 시비 걸고 트집잡자 순수히 당해주지 않는 사람은 안 되나요? 시민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집단 협박하는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임명 여부는 경기도 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결정할 일입니다.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숙지와 공부가 덜 된 분들은 그냥 언론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의논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시민 개인에 대한 공직자들의 집단 이지매라고 보는데 이는 폐쇄적 일본 사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공무담임권, 중요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시민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협박하는 것이 공포정치, 군사독재 정치와 뭐가 다릅니까? 앞으로도 계속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탄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해원 검사. 시민을 포기시키는 공직자. 우리 헌법은 국가의 기본 구조편인 앞장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7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합니다. 한편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서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더불어민주당 강령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에 대한 정책의 우선 결정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시민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에 지원한 것을 철회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았던 검찰총장의 사태로 검찰을 동원할 수 없게 되자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오늘 아침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자신의 사태를 배후에서 종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포스팅을 통해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법만 달랐지 국제그룹을 공중분해시킨 전두환 정부, 정연주 사장님을 배임사범으로 몰아 무직자로 만든 이명박 정부를 연상시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막말 사태에 대해 시민을 포기시키려고 하고 결국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시민이 책임지도록 하는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전 대법관은 1980년대에 인권 침해의 정도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국가기관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원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 주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남겼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 이전으로 회귀되는 순간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추가 1. 가석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침해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분은 제드래곤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의 출소 욕구는 왜 포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시민권은 밟아줘야 하지만 돈은 숭배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요즈마 펀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다는 이스라엘 법인 요즈마 펀드와 1조 원대 계약을 한다는데 이건 왜 엄중한 침묵 모드입니까? 서울시 자가키트. 자가키트의 감흥도가 낮아
감염자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가키트 사용은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왜 침묵 모드입니까? 날이 갈수록 공포스럽습니다. 추가 2. 개인적으로는 시민이 국가기관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의 인사 권한과 시민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행위의 해석.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저서를 통해 심리학 연구의 수평선을 열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분노에 시달리다가 사실은 2019년 8월 말부터 1년의 패턴을 통해 행위를 해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1. 검찰개혁 끝장 토론 사태. 토론만 계속하고 사실은 개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못하게 하고 싶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유는 수사받던 측근 자살도 있고 부산의전원 졸업한 아들, 검찰을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의사 등 다양할 것 같다는 추측을 합니다. 2. 법사위 양도 사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법사위는 반드시 양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을 보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기 대통령이 원하는 입법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본인은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채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춘의 덫의 명대사 부숴버리겠어의 21세기 버전입니다. 3. 황교익 선생님 사태, 종용사태. 이것 또한 차기 대통령에 자신이 되지 않더라도 언론사와 측근들을 동원해 그 어떤 인사권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공무원의 임면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닐 경우 일본식 막후 정치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무의식적 신호가 수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진해원 검사.